이번 시간에는 포도 품목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으로 조사 방법 및 피해율 산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형 과수 품목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모든 농지에서 실시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과실과 관련되어 있는 수확량 조사, 그리고 시설 관련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 나무 관련되어 있는 고사나무 조사가 있고요. 각각의 조사에 해당되는 조사 사유, 조사 시기, 조사 방법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직전 5회 기출문제를 보시면 비가림시설 피해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품목을 쓰고 포도 대출 참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피해조사에 대한 조사 기준이랑 조사 사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서술하라고 통으로 쓰는 문제가 15점짜리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확량 조사가 됐든지 고사나무 조사에 관련돼서 통으로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경우 조사 사유를 보시면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서 실시한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되 태풍이나 지진 등 명확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바로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아닌 수확량 조사나 비가림시설 피해 조사가 이런 추가 조사가 바로 필요할 시에는 이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사 방법을 보시면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조사 일정을 수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확량 조사의 경우에는 크게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가 있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보시고요. 앞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개략적인 아웃라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과수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 과수에 해당되고 있고요. 과중 조사하는 품목들을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유자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 조사랑 수확 개시 후 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수확 개시 전 조사의 경우에는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까지고 수확 개시 후 조사에는 유자가 업무 방법서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건, 낙과 피해건, 수확 개시 후 조사에서는 유자가 지금 내용이 없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뒷부분에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기출문제로 나와있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에 관련된 품목은 포도, 대추, 참다래고 조사 기준을 보시면 이 조사하는 이유가 피해가 난 것들에 대해서 수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수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 그 비가림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제의 제조달 가액을 기준 금액을 한다는 거. 평가 단위로 보면 일동 단위고 그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동의 기준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일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피복제와 구조체를 나눌 때 있어서 피복제는 어떤 비닐이나 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찢어지거나 그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피복제의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비 산출해서 복구를 해주는 거고요. 구조체 같은 경우는 뼈대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고 만약에 당연히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으면 그 교체 수량을 확인해서 수리비를 산출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사고가 안 났거나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는 면적만 확인한다는 거. 단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피해물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문구로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고사나무 조사의 내용을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랑 참다래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의 경우에는 먼저 과실이 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과실의 보험 종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의 종기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 다 수확을 하고 난 전후에 대한 고사나무 주스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참다래의 경우는 보험 종기가 특이합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인데 나무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나무 종기가 끝나는 시점에 어떤 꽃눈이 형성되어 있거나 과실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수확 완료 전후에 대한 고사주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의 경우나 참다래의 경우 내용들은 조사 사유나 조사 시기는 똑같은데요.
먼저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이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했는지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가 되어 있고 나무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먼저 하고, 이제 그리고 수확 전에 할지 수확 후에 할지 그런 것들을 조사 시기를 결정해야 되겠죠. 조사 시기를 결정하고 가서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를 보시면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한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한다. 이 나무랑 과실의 종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수확 완료 전후 고사 주수, 그다음에 미부상 고사 주수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 완료 후에 고사 주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고사나무 조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달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랑 고사 주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확 완료 전후 고사 주수는 이 부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확량 조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가 유사하고요. 유자도 이제 유사한데 단 유자의 경우에는 착화피해 구성 조사만 해당된다는 거. 유자나 뭐 감귤류의 경우에는 낙과가 잘 안 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는지, 아무튼 업무보고서에는 착화피해 구성 조사만 한다는 거. 유자의 경우에는요. 조사 종류는 크게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다음으로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가 있고요. 먼저 이 착과수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사유를 보시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농지 전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 시기를 보시면 최초 수확 품종의 수확기 직전에 실시한다는 거. 조사 방법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제 표본 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농지에 심어져 있는 이제 주수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가 그 생산성 있는 나무인지, 그리고 미보상 나무인지 고사 나무인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계산합니다. 이제 실제에서 미보상 고사 나무를 빼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될 거고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종별, 이제 수령별로 비례해가지고 전체 표본 주수를 이제 산정하는데요. 이제 품목별 표본 주수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게 얼마만큼의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얼마만큼의 면적일 때는 표본 주수를 얼마만큼 선정해야 된다. 몇 주를 선정한다. 그걸 이제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 표본 주수 그 수만큼만 10주면 10주만큼 표본주를 이제 골고루 반영해서 이제 표본주를 이제 직접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선정된 이제 표본주에 대해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하고요. 단 여기서 이제 품종별 수확 시기가 차이가 따른 뭐 자연 낙과를 이제 감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게 착과수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과중 조사의 경우에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에 한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조사 시기를 보시면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수확기의 판단은 농업 전문 기관의 판단에 맡기게 될 거고요. 조사 방법을 보시면 품종별로는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무에는 뭐 100개가 열려있고 어떤 나무 200개가 열려있고 어떤 나무는 150개가 열려있다고 하면 평균적인 게 150개잖아요. 근데 평균적인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나무 안에서도 크기가 평균적인 것들을 과실을 한 20개를 산다는 거. 그리고 농지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해당 기준의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뭐 이게 30개가 됐든 60개가 됐건 이것도 다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따는 건 부담될 수 있어서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과중조사 실시가 어렵거나 이제 이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아마 이제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과실이라는 게 기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과중도 무거워질 거고, 그러면 수확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초의 조사값이 아무래도 더 작을 확률이 많아서 그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증조사나 재조사 시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 검증조사나 재조사값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검증조사나 재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그 계약자의 규책 사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음으로 이제 검증조사나 재조사 시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증조사나 재조사값을 적용한다. 네, 당연히 이제 검증조사나 재조사가 또 신뢰도가 높고 그 이후에 따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게 이제 검증조사나 재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조사나 재조사값을 적용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착과피해 조사의 경우에 조사 사유를 보시면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요. 그런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고 조사자가 그런 내용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조사 시기를 보시면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또는 필요시에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조사 방법을 보시면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착과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착과수에 관련되어 있는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제출하고 추출하는 것들을 품종별로 이제 피해 구성을 나눠서 개수를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필요시에는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착과수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거, 수확된 거는 표본 과실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착과피해 조사이기 때문에 수확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 추출하는데 표본 나무는 3주 이상이고 품종별로요. 그리고 품종별로 과실은 20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똑같이 20개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농지 기준으로는 포도는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을 추출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추출한 표본 과실을 품목별 피해 구성에 따라 해당 과실 개수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고, 필요시에는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낙과피해 조사의 경우에는 착과수 조사 이후에 앞부분에서 이 착과수 조사를 한 이후에 실시하는 거고요. 착과수 조사 이후에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을 보시면 먼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원칙이 이제 표본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은 이제 표본조사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표본주 수감 면적 내의 낙과수 조사를 한다. 낙과수 조사 끝난 다음에 품종별로 이제 표본 과실을 추출하고 추출한 표본 과실에 대한 품목별 피해 구성을 구분한다. 내용은 앞부분이랑 착과피해 조사랑 거의 내용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단 여기서는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원칙은 표본조사지만 낙과된 과실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아둔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에서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이 낙과수를 떨어진 것을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수조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 이제 품종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이제 세고 그 전체 낙과수 중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된 사항으로 이 품종별로 표본 과실 추출함에 있어서 표본주는 3주 이상 품종별로, 그 다음에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로 20개 이상인데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라는 거 윗부분이랑 내용이 또 똑같고요. 그래서 다만 전체 낙과수가 이 최대한 60개잖아요. 복숭아, 자두는 60개, 포도는 30개인데 그러니까 포도는 30개 미만이거나 복숭아, 자두는 6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 떨어진 만큼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 당시에 수확기에 해당되지 않은 품종이 있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서 피해 구성 조사가 없는 경우에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인정 개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 피해 인정 개수라는 부분은 이제 경제적 가치라고 내용을 보시면 되세요. 50% 피해, 80% 피해가 났다고 해서 50%만큼 그 과실에 대한 피해, 80%만큼 피해가 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상과 같은 경우는 피해 인정 개수는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피해가 없거나 이렇게 경미한 과실이고 50%형 피해 과실은 이 피해 인정 개수는 0.5인데 일반 시장에 이제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그러니까 가격이 50% 정도밖에 못 받는 게 이제 50%형 피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 가공 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다. 8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는 0.8을 곱할 거고요. 일반 시장 출하가 아예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이라는 거. 그래서 단 가공 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 똑같고요. 100%형 피해 과실은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피해 인정 개수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일반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이 100%형 피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복숭아 때 보실 병충해 과실, 피해 과실 같은 경우는 0.5라는 게 피해 인정 개수를 곱하고 유일하게 복숭아만 해당되는 세균 구멍병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렇게 병충해 피해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피해율 산정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업무방법서 뒷부분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년 조사를 할 때 자두, 복숭아, 포도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어떤 착과수 조사, 그다음에 뭐 착과 피해 조사, 뭐 계당 과중 조사, 또 피해율 조사, 뭐 낙과수 조사, 뭐 전수 조사, 뭐 그런 부분들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락단락을 이제 착과수 산정하는 부분들, 이렇게 뭐 다음으로 뭐 과중 조사하는 부분들, 뭐 낙과수, 뭐 피해 구성률 산정하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단락단락 구분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착과수 산정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종별 중에 수령별로 따로 해야 되고요. 큰 틀로 보면 수학 개시전이랑 수학 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학 개시전은 당연히 이제 기수학과는 줄 수는 없겠네요. 대신 그리고 수학기에는 수학기 중에 또 착과 피해가 일어날 시 그 사고 시마다 피해 조사를 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이제 뺀 게 표본조사, 조사 대상 주수가 될 거고요. 그 수학기 중에는 이제 기수학 주수가 있으면 기수학 주수를 더 차감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주당, 각 주당 이제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이 표본주의 전체 착과수를 구하고, 거기서 각각의 그 표본 주수를 나눠주면 주당 착과수가 나올 거고, 이 주당 착과수에 표본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착과수가 나오는 그런 거겠죠. 참고로 이제 기출 1회, 3회가 나왔는데, 기출 1회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1회 때는 복숭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A 과수원의 품종은 4종이고 각 품종별 수확시기는 다르다. 수확시기가 다르고 품종도 4종이나 있네요. 그 다음에 최소 표본 주수는 회차별 표본 주수의 합계로 본다. 회차별 추출 과실 개수의 합계로 본다. 위 조건의 단서 조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포도 관련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복숭아 문제가 아니라 포도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의 경우에 과중조사는 뭐 품종별 아니면 시기별로 각각 따로 한다고 했으니까, 과중조사를 보니까 총 4개 품종의 시기가 4번이니까 총 과중조사는 4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 표본주수를 보니까, 표본주수는 품종별로 3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주 곱하기 4회니까 12개 나무를 총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최소 추출 과실개수를 보니까 최소의 개념이니까요. 품종별로는 20개고, 그래도 농지당은 30개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각 품종이 한 품종씩이고, 그러면 20개인데, 농지당은 30개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 30개 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30개 곱하기 12주 곱하기 4회 한 값이 최소 추출 과실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3회를 이제 보시면, 어떤 농지별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최소 표본 과실수네요. 그러니까 표본주가 아니라 표본 과실수를 담당을 쓰시오. 먼저 포도의 경우 A 농지 포도가 품종이 하나네요. 그 다음에 최소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로는 20개, 농지별로는 30개니까 지금 품종이 하나지만 농지가 포도 농지이기 때문에 30개를 해야 될 거고, 포도는 B 농지를 보니까 품종이 2개네요. 품종별로 20개니까 20 곱하기 2 하면 40개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농지별로 30개만 넘으니까 40개. 자두의 경우에는 농지는 60개, 품종은 20개잖아요. 근데 이 품종은 20개지만 농지 60개 넘어야 되기 때문에 60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복숭아 같은 경우도 품종별로 20 곱하기 3을 하면 60개, 농지도 60개니까 60개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또 자두의 경우 품종별 20개면 20 곱하기 4를 하면 80개, 근데 농지는 60개를 넘어야 되는데 80개는 60개를 넘었으니까 80개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착과수 산정 관련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제 포도 품목에 해당되고 어떤 각각의 주수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과, 배, 단감, 떨분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랑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종합위험 과수네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의 품목인데, 이 무화과까지 포함해서 총 적과전 종합위험이 4품목, 그리고 종합위험 과수 품목이 총 9가지 품목 중에서 하나, 둘, 셋, 4가지 품목이 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이 총 4가지 품목 중에서 이제 무화과 1가지 품목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수 품목 중에서 9가지 품목에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큰 틀에서 보시면 50주 미만과 1000주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5주부터 17주까지 간다. 단, 처음에는 50주 미만일 때는 50단위로 해서 늘어나되,
400주 이상부터는 100단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50주부터는 5, 6, 7, 8, 9, 10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400주 이상부터는 이 앞부분에다가 7을 더하면 된다. 4 더하기 7 하면 11, 5 더하기 7 하면 12, 그 다음에 10 더하기 7 하면 17,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 빼기 30 빼기 50을 하면 420이 될 거고요. 표본 주수는 최소 3주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420주를 봤더니 420주는 이쪽에 해당되겠네요. 4 더하기 7을 하면 11주. 표본 주수는 11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당 착과수를 보면 표본주 11주, 주에 달려있는 게 총 11,100개잖아요. 나누면 한 주당 100개가 달려있는 거네요. 그럼 전체 착과수는 이 100개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인 420개를 곱하면 100 곱하기 420을 하면 42,000인가요?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중조사의 내용을 보시면 품종별로는 하는데 수령별로 무게가 다른 것들은 이제 큰 차이가 없나 봐요. 그래서 품종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서 과중조사를 품종별로 한다는 거. 이 품종별 개당 과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과실 무게 전체 합계해서 표본 과실수로 나누면 이제 평균 무게가 나오겠죠. 뭐 어떤 표본주 1, 2, 3번 이렇게 나올 거고, 농지당 30개의 무게를 재야 되고, 품종별로는 최소한 20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으로 이제 피해 구성률 산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구성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50%형 피해 과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인정계수가 0.5잖아요. 그래서 0.5 곱하기 50% 피해 입은 과실수를 이제 곱하는 거고, 80%형은 이제 80%니까 그 과실수에다가 0.8 곱하고, 100%형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한다는 거. 이 한 값을 다 더한 값을 전체 표본 과실수를 나눠주면 피해 구성률이 나오게 됩니다. 단 이제 다수 사고인 경우에 기존에 착과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금차 피해 구성률에서 기존의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 가장 큰 값을 뺀 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먼저 0보다 클 때는 구해진 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을 사용한다는 거. 이제 예시문제 1, 2번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착과 피해가 정상이 있고 100% 피해, 80% 피해, 50% 피해, 병충해 피해가 있네요. 이제 포도의 경우는 병충해 피해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정상으로 인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곱하기 0을 하겠죠. 0 곱하기 33에 대한 될 거고, 그 다음에 100% 피해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인데 0개니까 0 곱하기 1. 뭐 이것도 1.0이라 잘못 썼네요. 그리고 80% 피해는 0.8 곱하기 15, 그 다음에 50% 피해는 0.5 곱하기 12. 한 값을 전체를 다 더하니까 15 더하기 12 하면 18, 17에다가 3.20. 27에다가 30, 60. 그러니까 전체 60이네. 60을 나눠주면 60분의 12 더하기 6을 하면 18. 18 나누기 60을 하면 0.3. 즉 30%가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if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피해가 다 30%로 많이 났다. 8월 달에. 근데 7월 달에 또 착과 피해가 발생을 해서 봤더니 20%, 30%, 40%가 만약에 기존에 착과 피해가 구성이 났다고 하면 이런 상식에 대비해서 보시면 30% 금차 피해에서 30%에서 20%를 빼면 10%가 나오잖아요. 그 0보다 크기 때문에 20% 값을 다 사용하는 거고, 같았다. 30%, 30%에서 0이니까 0을 사용하는 거고, 반대로 기존의 피해보다도 지금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0 값을 사용한다는 거. 다음으로 낙과수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수 조사 이후에 발생한 낙과 사고 시에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품종별, 수령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시마다 산정을 해야 된다. 크게 표본조사랑 전수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떨어진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놨거나 아니면 어떤 품종별 어떤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표본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그리고 낙과 피해, 낙과수 관련돼서는 수학기이기 때문에 기수학한 주수가 있으면 기수학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표본주에 대해서 그 수가 면적내에 낙과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낙과수 합계해서 표본 주수를 나누면 주당 낙과수가 나올 거고요. 그 주당 낙과수가 나오면 그 주당 낙과수의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낙과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다 떨어진 것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 낙과수는 이제 센 걸로 대체할 수 있고, 차이점은 세봤더니
품종 구분이 가능할 시에는 이제 품종별 낙과수를 조사하면 되는데, 품종 구분이 불가능할 시에는 이제 비율별로 해야 되겠죠. 그 전체 표본 과실수를 분모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품종별 표본 100개 정도를 해서 100분의 품종별로 표본이 몇 개 나와 있다 하면 이제 그 비율만큼을 전체 낙과수에다 곱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 수확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수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수확량은 전체 착과량에서 각 사고당 감수량을 차감을 하면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과중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착과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면 되는데, 과중이 모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착과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결과적으로 과중이 없을 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착과량 산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함에 있어서 단일 품종이거나 단일 수령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다품종이거나 다수령일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을 그 표준 수확량 합계로 나눠야 된다. 그 나눈 비례 값을 비율만큼을 평년 수확량에 곱하면 각 품목별, 아니 각 품종별, 각 수령별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년 수확량을 가입 주소 나누면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품종별, 수령별 착과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수확 개시 전에 이제 착과수 조사를 하잖아요. 착과수 조사한 값에 품종별 계단 과중을 곱하면 품종별 착과량이 나올 거고, 그리고 미부상하는 주수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 평년 수확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한 미부상 주수를 곱한 양을 더한 게 품종별, 수령별 착과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품종별, 수령별 착과량을 다 합친 값이 전체 착과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간단하게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봉과 캠벨 두 품종이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근데 이 면적 안에서는 전체 평년 수확량이 7,500인데 거봉을 했을 때는 7,000이 될 거고 캠벨만 심었을 때는 8,000이 많이 나온다. 평년 수확량이. 그랬을 때 이 거봉에 대한 평년 수확량과 캠벨에 대한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봉이 A, 캠벨이 B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전체 평년 수확량 곱하기 거봉이니까 표준 A 한 값을 표준 A 하고 표준 B 전체 이걸 더한 값으로 나눠주면 이 A 품종 거봉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나오고, 반대로 다음으로 캠벨 같은 경우도 B 품종을 가정했을 때 이 캠벨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이 거봉과 캠벨에 대한 표준 수확량 합계로 나눠주면 이 비율만큼에 대해서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 다음으로 감수량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별, 수령별로 해야 되고 사고당 산정을 한다. 이 피해라는 게 달려있는 착과 피해 될 수도 있고 떨어진 낙과 피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나무가 죽었는데 그 나무에 대한 특약을 가입해서 나무에 대한 피해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착과 감수량 같은 경우는 금차 착과수에다가 계단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되죠. 그 착과량에 착과피해 구성량을 곱하면 그 착과피해가 나올 거고요. 낙과 감수량 같은 경우도 금차 전체 낙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낙과량이 될 거고, 낙과량에 낙과피해 구성량을 곱하면 낙과피해 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같은 경우는 금차 이제 죽은 나무를 이제 세보겠죠. 세봤는데 봤더니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당 착과수랑 주당 낙과수를 합친 게 전체 원래는 달려있었던 것이 되니까 그것을 금차 고사주수에다 곱해주고 거기다 과중을 곱해준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착과피해가 있었으면 이제 그 비율만큼을 또 착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금차 고사주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고사주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고사주수에서 기조사 고사주수를 빼준다. 그래서 금차 감수량이라는 거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을 전체 다 더한 게 금차 감수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미부상 주수가 또 중간에 또 발생하게 되면 이 미부상 주수에 관련돼서는 가입 당시 주당 평균 수확량으로 기준을 삼고서 계산을 구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수확량이랑 미부상 비율을 적용해서 미부상 감수량을 구할 수 있고, 미부상 감수량을 구하면 이제 피해율 공식에 대입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율을 산정하게 되면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 있고요.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숭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도나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또 해주니까요. 이 PA율에다가 곱하기 10%만큼 더 추가 보장을 해준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뭐 수확 감소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나무선에도 있고 비가림살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